62년도에 7월 28일 날 임관을 했는데 3단으로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67년도에 물론 파월이 됐지만은 경남 사천 비행장이 있는 사천이 제 고향입니다. 그때 그 공군들 부대에, 공군 부대에 태권도 사범을 문관이라는 그 직을 가지고 거기서 공군들에게 그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사람 나와서 이제 우리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범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관단 본부에서 교육장교를 한 6개월 하다가 저 감남비의 130년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월남군 특수부대 교관으로 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69년 3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2차로 70년 6월 달에 2차 파월을 했습니다. 월남군 18사단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교관단 본부로 교육장교로 또 가서 근무를 하다가 72년 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육군 본부에도 우리 태권도 부가 이제 무도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가지고 이 태권도 교관을 선발을 합니다. 전국, 전군, 육해공군 전부. 그래서 거기 선발된 인원들을 한 3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시켜요. 육군본부에서. 그때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67년도 10월 달에 파월이 된 겁니다. 군대에서 직접 그 최홍희 장군이 만든 그 오도관, 거기서 훈련을 받은 유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남에서 이 하나 이벤트면 이벤트인데 주월 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가 있었죠. 그거 사이공에서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67년도부터 대단했습니다. 굉장한 인기 종목이었어요. 군인들은 어디 같이 야유회라도 가면은 안겨요. 안겨가지고 오래 기대가지고 막 그런 정도로 친밀감을 가졌고 또 민간인들도 태권도 교관 그러면 반가운 그런 표정들 다 짓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를 이제 심사 또는 이제 감독을 하고 제가 나갑니다. 이제 저는 소속이 주월사 소속이니까. 그 나가면 월남 신부들이 나와서 축사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한국군을 무섭게 봤던 모양이에요. 전투부대니까. 그런데 있어 보니까 그리고 또 100만 원 이런 데 대민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담을 해보면 이렇게 친절하고 순한 사람은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끓였는데 지금은 참 좋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단본부에 교육장교를 근무하는 것은 그 일상 업무니까 그런데 특수부대에 근무할 때는 감남베이가 상당히 미군 기지로서 큰 기지입니다. 이제 파타임으로 나가서 이제 미군 주로 공군을 가르쳤죠. 여기서 이걸 끝나면은. 사실은 진짜로 따지고 보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이제 또 숙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 베트콩한테 붙잡힐지도 모르는데 그런 참 위험스러운 일과의 연속이었어요. 태권도 교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군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사심리전 요원으로서 역할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음으로 양으로. 한국 교관 한 사람 잡아오면 몇십만 불 준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밤늦게까지 참 미군들 가르친다고 지금 되면 참 젊을 때 하나의 기백이죠. 숙식은 미군들에게 제공을 받거든요. 우리 태권도 교관은. 거기서 들은 풍월, 그 다음에 또 월남군 부대에 들어서 사령부에 근무를 하니까 태권도 도장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 이런 걸 이제 가끔 이제 우리 태권도 본부에다가 팩스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극히 미미했지만 어떤 지역은 큰 그런
첩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사단 군나사령부에는 전부 그 교육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간부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부대의 지도자로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관들이 가면 전부 그런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태권도 5개 신조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 국기, 태극기를 반드시 그 앞에다 부착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전부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차려, 격려, 태권, 사범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최명신 사령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신 사령관이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지만, 태권도에 대해서는 완전한 태권 사령관이었어요. 월남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 태권도를 엄청나게 홍보하고 소개했던 분이 바로 최명신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태권도 교관들에 대해서도 참 배려를 해 주신 분이 바로 최명신 사령관입니다. 제대해가지고도 민간인이 되고도 우리 태권도 교관을 만나면은 자네들이 제일 먼저 월남을 간 사람들이야. 항상 그런 식으로 어깨를 두들면서 얘기하던 분이에요. 67년도에 1월 달에 주월 한국 태권도 협회가 또 창설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관들에게 많은 또 지원을 해 주셨고, 교관들의 자부심이라는 게 우리 한국군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다 월남군 부대로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혹 한국인 기술자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 누구한테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럼 한국군 우리 태권도 교관을 찾아와요. 앞장서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를 해결을 해주고, 또 태권도 교관이 또 개입이 되면 월남 당국과의 문제가 있는 거는 해결이 잘 돼요. 그렇게 이제 월남 국민을 비롯한 모두가 그 태권도에 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남을 가서 근무하는 게 가면은 장교 한 사람, 하사관 또는 병 두 사람이 일개조가 돼서 파견이 보통 됐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인데 1년을 또 연장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키우고 했다가 또 나같이 또 재파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600여 명이 월남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교관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키우고 갈 때 한 20여만 명의 그 월남 태권도인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단자만 해도 한 6천 몇 명 되고, 월남이 통일을 했더라면 우리 교관들도 민간인이 되어서라도 월남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찾을 텐데, 월맹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월남군 부대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출한 그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단지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붕타우. 그 지역은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그때 가르쳤던 사범하고 그 제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붕타우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민간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요만한 초등학생들이 지금 다 60대. 그 사람들이 그 대표한 태권도를 거기서 전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세를 불려가지고, 우리 그 한국 교관이 그 붕타우 찾아가면 그 환영이 보통이 아닙니다. 73년도에 우리 교관단이 전부 철수를 했거든요. 그 한국군 전체가. 76년도에 우리 전무회를 창설을 했는데, 그 창설된 계기가 황명복 소령이 전방 부대에서 비무장대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 교관단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 가족을 문상을 갖댔습니다. 완전히 가족이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충격을 받아가 있더라고요. 갔던 우리 교관들이, 야, 이렇게 아니다. 우리 이제 어차피 다 제대할 텐데 서로 안부나 알고 지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6년도 6월 달에 우리 전무회를 이렇게 발족을 시켰습니다. 태권도 교관단 출신이 그 하고 있는 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시범도 참관하고 심사도 해주고 도장마다 그 선수들을 차출해 가지고 같이 대회도 시키고 그런 활동을 우리가 젊을 때는 초창기에 많이 했댔어요. 광주에서 유명한 전철사범이라고 있어요. 창무관 출신인데 국민학교 운동장이지. 거기서 서너 명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배님 나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태권도를 배운다고 해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가지고 2학년 때 18개월 만에 초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 이제 3단 때 내가 대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학생회장도 하고 내가 막 그랬죠. 태권도 바람에. 그래서 태권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돼갖고 배워가지고 이제 군대 소위 때 내가 이제 교관단 갈 때 5단이었고 30명, 50명 모집하는데 그냥 150명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치열한 겨루기도 시키고 격파도 시키고 품새도 시키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태극 1, 2, 3, 4 그런 것이 없고 옛날 태권도요. 우리가 갈 때는 뭐 밭사이 하고 뭐 그럴 때인데 딴 건 막 하는 거야. 천지당무도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처음에 다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안 하면 떨어지구나 해가지고 야들이 이제 군대에서 연습해 갖고 와갖고 다시 갖고 가고 했는데 국기원에서도 체제가 잡히기 시작하고 태권도 협회가 66년부터 국기원으로 이거 냈지. 그전에는 태권도 협회에서 시험 봤으니까 일반 관 단체까지 인정했어요. 군에서는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반 관 단증 갖고 온 사람도 4단 이상은 전부 다 응시 자격을 줘가지고 해서 조금 비율이 셌어요. 제가 육군부 태권도 하면서 매년 66명 내지 7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육군본부 중앙도당에서 제가 이제 3개월 합숙훈련을 시키니까 영어, 베트남어, 그 실기 교육을 해가지고 서열순으로 보내요. 베트남을 5명, 10명, 60명 할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체오고 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거의 제가 가르쳐갖고 가고 또 귀국 오고 또 파월 시키고 교육 오고 선발 오고 그걸 제가 많이 했어요. 합격자들은 언어 교육은 물론 태권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군 태권도를 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전부 각 참모관에서 온 사람, 청도관에서 온 사람, 뭐 오도관에서 형이 다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걸러서 완전히 한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보내 가지고 월남을 체계화 있게 교육을 시킨 게 그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교관이 인기가 좋았던 거지. 내가 월남에 태권도 교관단 2번 갔고 맹호부대 1번 갔으니까 제가 총 근무 개월수가 48개월입니다. 처음에는 유도가 없었어요. 근데 얘들이 유도를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를 하니까 유도 교관이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관단에 유도 교관을 편서고 장교 하나가 부단장격으로 본사에 있고 3명을 우리한테 보냈는데 자질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다 유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군인들 중에서도. 태권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유도는 사관생도들 희망자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65년도에는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맹호부대 태권도 시범단을 그 우정명 장군하고 심리전 요원으로 해가지고 한 달이면 90회 돌아다니면서 시범을 하고 교관단 외에 전투부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민간 태권도 사범원들은 그냥 순순히 그런 것도 없이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태권도 교육을 시키기 외에는 군복을 갈아입고 또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태권도 도장에 오면은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하니까
태권도 교육생들 성분 분석이 몰라. 거기에는 배트공도 있을 수가 있고 간첩도 있을 수가 있고 내 말을 일거일투록 알아가지고 자기 상급 무슨 계통에 보고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나를 파악하듯이 나도 피교육자 중에 내 수제자를 하나 박아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전지에서 태권도 가르쳤는데 태권도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나를 이용하지만은 나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수 요원을 피교육자에 박아놔야 돼요. 일반 사회 태권도 사법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 달라트 지구대에 지구대장으로 딱 가니까 이제 내 앞에가 나영호라고 지구대장이 나영호예요. 그러니까 나영호는 귀국해버렸고 내가 이제 거기 이제 사범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트에서 그 사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거의 태권도 때문에 이 군대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신문에 그냥 계속 특필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제대한 사람들 막 불러가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월남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한 5, 6개 국가 사람들을 가르쳤으니까 거기서 베트남에서도 그때가 65년도, 4년도, 3년도 동남아시아에 그냥 큰 붐이 나버렸어요. 아, 한국의 태권도가 이력이 이런 곳이구나 해가지고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처음에 2사람 파견했을 때 또 4사람 올라갔고 10명 올라갔고 나중에 교관단 70명 오고 이렇게 불러 부르니까 태권도 위력도 위력이지만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맹호부대나 이런 교관단 말고 자체 또 시범단이 있으니까 막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태권도 시범하고 위로 격파하고 맞박으로 때리고 막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태권도가 이건 최고다. 그 전투, 태권도 잘하면 전투도 잘한다. 용맹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기가 대단해 버렸죠. 획기적인 것은 아까 10명 동남아시아 순회 시범 올 때 그냥 태권도에 그냥 반해본 거죠.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돼서 태권도가 요청을 하게 됐지. 다른 무술은 감히 발을 못 붙였어요. 부대 전원 태권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보병 1년 여단이면 우리나라식으로 전체 태권도가 있고, 자체 교관용 양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단자 양성소는 무급자리가 가가지고 그 교육대,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하루 8시간씩. 무조건 그 사람들은 사범교육은 8시간을 해요. 부대교육은 2시간, 3시간 하지만, 그거는 자체로 맡겼어요, 저희들이. 하루 8시간 꼬박 해가지고 1년 하면 거의 초단 됐었어요. 67년도에 태국 방콕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수단이 파견돼서 시합을 하는데, 한국은 할 때 태권도 시범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7년도 초에 그런 처지가 못 돼. 고국에서 연락 오기를 한국 태권도 교관단, 월남에 있는 교관단이 좀 가서 시범을 한국 나라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령을 받았어요. 교관단에서 17명을 구성을 해갖고 좀 합숙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묘기 격파 보듬도 이 사람들한테는 위력 격파를 위주로 시범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7명을 교육해가지고 위력 격파, 그냥 막 때려 부시고 격파하는 거, 그냥 그 벽돌 같은 것도 서너 장씩 막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대단도대련, 군에서 쓰는 단도를 들었을 때 빈 몸으로 제압하는 거, 그 다음에 M1 소총이나 칼빈 소총에다가 착검을 해가지고 했을 때 비무장으로 격파하는 거, 요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그 제압을 했어요. 시민들이나 군중에
갈채를 무진장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우리 태권도 교관단에서 잘 해줘가지고 한국 이미지를 좀 심었다고 봐야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태국에서도 태권도 교관단도 요청을 하고 캄보디아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경쟁했어요. 80년도에 국제 군인 체육대회를 태권도 대회를 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육군에서 태권도 이제 행정적으로나 태권도 잘하는 사람들을 국방부로 특명 내가지고 한 30개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진 다 있잖아, 시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을 했었죠. 주로 공수 특전여단 출신들이 거의 선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육군 대표. 그때 당시 개인전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단체전이 유행될 때예요. 그때 80년도 어안에는 단체전 8명씩 체급 상관없이 그냥 부작위로 그 단체전이 경기가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어요. 공수특전단 소속 육군 대표 선수 이 사람들이 우리 시즌 대표 선수로 참석해갖고 우리가 종합 우승을 했어서 최명신 사령관님이 태권도협회 정식 사단일 겁니다. 협회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65년도에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생기기 전에 맹호 사단장이었어요. 이제 맹호 사단장 자격으로만 투스타로 간 거지. 막 맹호 1호 작전, 2호 작전, 3호 작전, 4호 작전, 5호 작전까지 그냥 무진장 그 성과가 좋으니까 백마 사단을 또 미군들이 일개 사단 더 오게 해가지고 쓰리스타 달고 이제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올라가 버린 거지. 쓰러서 최민수 사령관이. 그래가지고 양계 사단, 그 다음에 다낭의 해병대 1여단, 그거 토탈 해가지고 백구부대 그 UDT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총 사령관을 한 4년간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주 가는 데마다 진두지휘해갖고 작전에 성공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민희 사령관은 어느 전방에 애들이 저녁 내 월맹 정기군으로 작전하는데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러면 이 중대 명단을 갖고 나고 이름을 전부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 임상병, 네 고향이 어디지? 네가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셔? 염려마. 여기서 건강하게 있다가 귀국시켜. 얘가 깜짝 울어버리지. 어떻게 사령관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내 고향까지 아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한번 그냥 안 끼다시피 하는 사람,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태권도가 4단인데 거기서 이제 태권도 교관단을 창설을 그 사람이 시켜가지고 태권도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태권도 협회도 창설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대단했죠. 맹호 부대에서 1년 18개월 동안 하면서 화랑몽원장을 타가지고 귀국을 해서 항모관에서 태권도를 1년 동안 쭉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가르친 사람들을 육군본부 데리고 와서 교관으로 내가 시험 보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육군본부에 이제 소령 때부터 태권도 부의 실무자로서 주월사 태권도 교관요원 교체요원이지, 선발 60명 티오 받으면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을 해서 제가 또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어도 교육시키고 월남어도 교육시키고 태권도 실기도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제대 편성을 해서 거기서 3명 오면 3명 보내고 10명 오면 10명 보내고 그 근무 기간이 1년이니까 교체요원 해서 73년 3월 13일을 철수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애들 선발해서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보내고 그랬으니까 68년도에 김일성이가
한국 태권도가 뭐가 이렇게 유명한데 해외가 난리냐. 그 사람들 활용하면 안 되냐. 그때 납치 공작이 무녀 심은데. 그래가지고 저 월남 배트공들한테 한국 태권도 교관을 납치하면 1인당 40만 불을 준다. 그래서 납치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100만 불에 걸었어요. 경계가 허술한 교육 시설이 있는 달라트 지역이라 해서 해발 뭐 800인데 요즘에는 신문에 뭐 1200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군사 시설이 많아요. 육군사관학교, 전쟁정치학교 이런 데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관 숙소가 9명이 빌라에 큰 건물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 애들 교관들 다 재우고 김영호 대위하고 나오고 이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바둑을 배운 지가 늦기 때문에 계속 지는 거야. 계속 지니까 야 잠깐 좀 쉬자. 그리고 그때가 1시인데 내가 밖에 순찰 좀 돌고 올게. 그러니까 이제 밖에 순찰을 가니까 몽타나족이라고 부족이 있어. 부족. 산속 부족을 월남 시민이지만은 해가지고 우리 경계구역을 보초서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는 전투부대가 아니고 교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제가 순찰을 가니까 얘가 소총을 앞에다 놓고 완전히 이렇게 자고 있어요. 옹어이, 옹어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말인데 왜 다이사오, 응어우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잠을 자고 있냐? 때린 것이 아니고 잠을 깨려고 얼굴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퍼뜩 잠을 깨면서 난지 모르고 총을 겨루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치고 나다고 그러니까 탈탈 털고 이제 잠을 깼는데 이렇게 보니까 5m 초목 지역에 우리 담 안으로 배트공이 7놈이 엎드려 있어요. 벌써 잠입했어 우리 숙소에. 만약에 그거를 발견 안 했다면 우리는 전부 갔거나 납치당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애들을 내가 전부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각 방을 깨워가지고 경계구역이 평상시 자체 방어를 위해서 경계구역을 배치해내서 9사람을 너는 어디로 가, 너는 어디로 가. 그래서 에르미 사수는 누가 해.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 배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수타식 손으로 딱 치면 대낮같이 밝은 그 야광 있잖아요. 그러고는 계속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공중에서 대고 막 더더더더더 막 쏟고 그런데 쏟고 은신해갖고 하는데 이게 배트공은 야간에는 자기들이 장악한 지역이지만은 주간에는 또 베트남 사람들 군인들한테 장악한 것이 월남의 평상시 그 도시 개념이야. 밤에는 배트공, 낮에는 이제 월남군. 그러기 위해서는 5시에 퇴각을 해야 돼요. 계속 했다는 낮이 밝으면 잡히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퇴각해버리고 우리 아까 몽타나 저거 보초는 여기 관통상 입어가지고 후송 보내버렸고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중공제, 방망이, 수류탄 그 다음에 퇴각할 때 유실물을 우리가 주웠는데 박정희가 걸어온 매국의 길 한글로 된 삐라 그 다음에 한국 태권도 교관들 납치 계획 이런 삐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공제, 방마수탄, TNT 불발탄한 거 그놈을 전부 수거해가고 내가 이제 9월사에 다 반납을 했어요. 아, 북한에도 여기에 은원 중에 개입이 돼 있구나. 월맹 정기군한테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죠. 26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26사단에서 태권도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돼서 미국의 그 존슨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제 태권도 시범이 이제 제가 참석은 처음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거 뭐 격파나 이런 건 저는 그 실력이 안 됐었고 품새 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그 시범원 중에 그 장애물 격파가 있었어요. 그때 한 7명 정도 이렇게 놓고 그냥 넘어서 화환 통과해가지고 격파하는 거 이게 있었는데, 요거 하는 사람이 그 충청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휴가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그게 꽃인데 그게 그 장면이, 그래가지고 헬기로 그 충청도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장애물 격파를 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존슨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그 시범을 보였고, 그 후에는 그 태권도 시범이 많았는데 주로 어디 가서 했냐면 육군사관학교에 그 외국인들 그 대통령이나 사절단들, 외국 사절단들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미리서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 화랑대 연병장에서 연습을 해요. 품새 연습도 하고 격파 뭐 이런 거 연습해서 시범을 보이고 그랬는데, 격파 중에 송판이 그때는 상당히 두꺼운 걸로 했었어요. 송판을 관수로 격파를 하다가 이게 부러졌어요.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이걸 빼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이게 격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박수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 그때 26산 사범이 김삼 사범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베트남을 먼저 가신 거예요. 교환단으로. 그래가지고 그 연관으로 해가지고 제가 69년도 교관으로 특명을 받고 그 태능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쭉 받았어요. 69년도 교관요원하고 이화여대하고 그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가서 시범을 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장교하고 하사관 병이 있었는데 장교 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저 하나만 딱 끼게 된 게 뭐냐면은 추강호 소령 이분이 제가 총검대련을 할 때 이걸 저는 이제 총으로 공격을 하고 추강호 그 소령 그분이 이제 그 방어를 하고 했는데, 이대 그 강당에서 시범을 보일 때 그 방어해가지고 제끼는 걸 그대로 그냥 그 대검 꼽은 걸 이대 강당 마룻바닥에 찍힌 게 그 교관단 그 앨범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거는 그 앨범을 잊었고 다른 분 갖고 있는 데는 그 사진이 있어요. 강당에 그 대검으로 찍힌 게. 저희가 교육받을 때도 그 육사에서 교육받을 때 최영희 장군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때 그 여름철인데 이 팔붓기를 하는데 반팔에서 소리가 탁탁 나는 거예요. 와, 굉장하게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좀 존경스럽게 봤습니다. 붕타우 유년사관학교로 이제 파견 명령을 받았는데 그 유년사관학교는 매년 그 교관들이 그 바뀌었어요. 그 1년 아니면 2년마다 과정에서 교육을 수년간 받은 학생들이라서 잘하는 사람은 상당히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품새 같은 것을 조금 많이 시범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것도 좀 남달리 남만큼 했었고 글로 이제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붕타우 유년사관학교에 파견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인데 일과 전에 1시간, 일과 후에 1시간 이렇게 해서 그 2시간 교육을 하는데, 일과 전에는 전교생 1,500명인데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일과 후에는 유급자들을 그 교육을 했었어요. 심사 결과 그 유단자 27명을 이제 양성해가지고 띠수여식을 하고 그런 업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유년사관학교와 그 붕타우 시민체육관이 있었어요. 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한 400여 명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민간도장에 이제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1시간 반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좀 교육을 이제 더 좀 아쉬워하고 더 받고 싶어 하는 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아라. 그래가지고 체육관 밖에 바로 앞에가 공설운동장 그 축구장인데 그 잔디밭에서 걔들을 데리고 제가 그냥 가르쳤어요. 제가 그 과외로 몇 명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때 당시에 여학생이 중에 하나가 그 제가 발차기 하고 이게 막는 걸 연습을 시켰는데 제가 좀 셌던가 봐요. 이걸 막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었는데 그걸 치료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꼬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상하게 열심히 해가 교육 받았는데 시원하니 막 그래. 그래서 옆에 애들한테 제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걔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 그 보니까 이렇게 꼬부러져.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내 발차기를 막다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붕타오 201 역가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손가락 치료는 그 의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에노아에 그 손가락 수술은 그 의사가 있다. 그 상당히 장거리예요. 지금은 확실히 그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장거리 운행을 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수술하고 나니까 좀 피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재수술을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고 이게 구부러져 버렸어요. 저희 지구대에 그 붕타오 지구대에 5명의 교관이 있었어요. 붕타오 지구대는 그 지구대별로 지구대에서 심사를 해요. 지구대원들 그 5명이 가서 그 뭐 유연사관학교나 태권도가 저 민간 도당이나 거기에 붕타오 지구에 이제 통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4,000명 돼요. 그 통신학교 교육생들이. 거기는 주 1회 이제 순회로 교육을 했을 건데 그런데 미군 부대 그 비행장이나 이런 데 해군기지 같은 데 다니는데 여기를 전부 붕타오 지구대에 있는 교관들이 가서 심사 보고 단본부로 제출하면 거기서 단증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태권도 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체육관이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한 51평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교육을 하면 이제 발차기 하면 쭉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면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창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그 태권도 수련생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꼬맹이들도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그냥 제 앞에서 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태권도를 너가 좋아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최명순 사령관께서 그 베트남 정부하고 그 태권도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태권도 보급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태권도 유단자는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가산점을 주도록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강하게 연습을 했었고 그때 제가 민간도장에서 교육할 때는 임산부도 있었어요. 배가 제법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그 월남 여자들은 팔찌를 보통 뭐 한 10몇 개씩 이렇게 합니다. 금팔찌를. 한 번씩 팔 뻗으면은 그냥 이게 철렁철렁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그 붐이 일어나게 된 거는 아마 공무원 그 가산, 시험 볼 때 가산점 준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도 더 태권도가 관심이 있었지 않느냐. 제가 유년사관학교에 그 교관을 할 때 행정장교를 자주 만나지 않아요.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니까 미군이 지금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알았더라고요. 그 미군이 만약에 여기서 베트남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바로 공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베트콩들이 많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밤에는 베트콩이고 낮에는 뭐 월남 뭐 보통 이렇게 민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태권도가 마무리 그 단계에 거의 됐는데 그 실력이 향상이 많이 돼가지고 베트남의 유단자가 많이 이제 배출이 돼가지고요. 걔들이 사실은 뭐 초단 2단이라고 해도 실력은 뭐 3단 뭐 이상 그렇게 못지않게 그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 태권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향상이 돼 있었죠. 71년도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사단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1사단 사범으로서 심사를 제가 또 주관하고 그 감독을 다녔고 그 다음에 72년도에는 각 군별 태권도 대회이 있었어요. 육군 그 3군, 1, 2, 3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선수로 이제 선발이 돼서 그 1군 대표로 저는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그 원주의 그 사령부에 가가지고 그 이제 전부 다 각 군에서 온 사람들을 그 다 모여가지고 이제 1군 관하에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거기서 이렇게 내가 교관을 맡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서울에 그 예비군 부대가 창설되면서 그 제가 그 57사단으로 전입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태권도 교관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 보급을 했고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저희가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무 회원들이 모여서 붕타오에 가가지고 그 태권도 그 하는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버스를 투어를 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태권도 하는 데가 보여요. 바로 호텔로 들어와가지고 짐 풀어놓고 거기를 도장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태권도 그 사범을 좀 보자. 왕사범이 있느냐. 그 사람을 좀 보고 싶다 하니까 체육관 안에서 그 번사범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엄사범님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그 범사범에 대해서. 그 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과외로 교육하던 사람들 중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사진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하니까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교육생 2사람을 부르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두 사람을 보내더니 2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반가워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 눈물이 좀 많습니다. 껴안고 그냥 얼굴을 비비면서 막 그냥 둘이서 얼굴을 껴안고 나를 비비면서 우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 처도 있었고 그 같이 간 교관단 부인들도 다 있었어요. 제 처가 있는데 그냥 여자들이 그것도 중년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학생이 있었죠. 고등학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태권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걸 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번사범이 오케이 하더니 바로 그냥 이틀 후에 풍타오 지역에서 우리가 그냥 관광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틀 후에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됐으니까 시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됐는데 태권도를 교육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심사 보는 과정을 저희한테 그 시범을 다 보여줬어요. 그 사진이 아까 그 밑에서 잠깐 보여드린 그 사진인데 그러고 와서 이제 선물을 우리가 좀 가지고 왔었어요. 미리서. 그래도 뭐 혹시 만날지 모르니까 선물을 좀 준비하자 해가지고 뭐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이제 우리 박 회장님께서 전해주고 또 거기서 꽃다발을 받고 저는 이제 제 제자가 그 모든 걸 그것도 운영을 하니까 그 제자들로부터 꽃다발도 받고 무슨 예도도 그걸 하나 받고 그 베트남 그 국영 TV 방송국에서 우리의 그 행사 과정을 촬영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시범이 끝나고 난 뒤에 인터뷰를 그 우리 박영달 회장님이 그때 회장이 있었으니까 저는 사무국장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은 저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베트남에서 나 찾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찾나 했더니 옛날에 제 제자가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런 문제로 해서 노르웨이로 이민을 갔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베트남에 휴가를 와가지고 사이공에서 그때 지금은 호치민시지만은 사이공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TV를 봤는 모양이에요. 그 TV에 그 행사 장면이 나온 건데 그때 이제 내가 소개가 되면서 내 얼굴이 나오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베트남 대사관은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저 지금 교관단 팀이 누가 안내를 하느냐 그 안내 가이드의 그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이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이공에 그 메콩강의 그 유람선 그 투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착장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늦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여행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착장에서 한 30분간 결국 그 사람 그때 못 만났어요. 만나지는 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태권도를 시작해서 그 배워가지고 태권도 활동하면서 그 높은 분들을 앞에서 시범도 했고 그런 것들이 보람이 있고 또 특히 베트남에 가서는 그 외국인 제자를 양성한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그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억을 그 사람들도 잊지 않고 있고 저도 잊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사범님입니다. 제 호칭이 그가 뭐 엄사범님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태권도를 해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심어줬다는 것이 그것이 전부 참 자랑스럽고 저에게는 제 일에 그 인생을 거기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58년도에부터 태권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이제 50년 동안 체육관 운영을 서울에서 한 거죠. 태권도는 이제 오도관에서 맨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청도관에서 전주에서 했고 2차로는 오도관 군에 가서는 오도관으로 66년도 가가지고는 완전 전투병으로서 정글을 누비고 작전을 했어요. 2차 갔을 때는 이제 백마 태권도부에 배속이 돼가지고 29연대 지연중대에 사병들 우리 같은 사병들에게 체육단련과 태권도를 지도를 한 거고 반딩이라고 하는 군 소재지인데 거기에서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민간지도를 가르치면서 낮에는 민간인 밤에는 베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보 수집을 해서 이제 우리 사국에 보고하고 그랬어요. 전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사히 잘 가느냐 돌아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3차 갔을 때는 3차는 이제 교관단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사이공에서만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이제 뭐 구경도 하고 뭘 이것도 다니고 다 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주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태권도 교관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백마부대가 선발대로 갔을 때 나트랑에 도착해서부터 백마부대 사령부가 니누아 지역에 평정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작전을 한 거거든. 그 사단사령부를 평정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소통소대를 근무를 했으니까 그 외부에 나가서 또 이제 그 전술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술기지 내에서 이제 매복도 나가고 또 작전도 하고 백마 이제 부대에서 비마 첫 차기 비마 1호 작전, 그다음에 불어도주 작전, 박쥐 작전, 백마 1호 작전, 백마 2호 작전까지 2년 동안에 끝내고 온 것이지. 그 사람들은 동족애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베트코이고 누가 저 민간지를 모른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줄 때는 아주 성실하게 잘 따라서 잘해요. 태권도는 뭐 경비대대에서 할 때는 보통 하루에 6시간,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때는 8시간도 하고 또 어느 때는 4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에 3번, 3일 동안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제. 89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한민족 체육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49명이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체육대회에 참가해가서 시범 보이고 13개 지역, 미국의 13개 지역을 다니면서 시범을 또 보이면서 그래도 태권도에 보급을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신 장군, 그분은 존경하는 분이죠. 태권도를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 저 교관단 출신들한테도 베트공 100명을 죽여도 민간인은 하나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굉장히 좋아했어요.